예, 쌤팍입니다. 30번 들어갈게요. 아시는 거고요. 예, 30번은 이제 문장을 보시면 I would do anything for a cold drink예요. 여기서는 이건 뭐 단문이죠. 주어 동사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해오는 거지만 여러분 문장을 딱 보면은 이게 단문, 중문, 복문이 딱 보여야 돼요. 중문 같으면 등위 접속사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카마 같은 게 나오죠. 또 하나는 종속 접속사는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이 나와요. 그래서 단어의 명사 뒤에 따라오는 것은 형용사절이고요. 그다음에 부사절 같으면은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죠. 그리고 명사절 같은 거는 접속사가 정해져 있어요. that나 if나 whether 정도고 의문사절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I would do anything 동사 do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나왔고요. anything 하는 거 이게 대명사예요. 이런 대명사는 단어인 형용사라도 앞에 붙지 않고요. 후치예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근데 for a cold drink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래서 찬 음료수를 위해서라면 for는 뭐뭐를 위해서 이런 뜻이고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 같은 거를 나타내죠. 이 정도 분석이 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문장을 많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문장이 딥다 길어집니다. 막 문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짧은 문장을 분석할 수 없으면은 이 큰 문장이 분석이 안 돼요. 그럼 막 당황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문장부터 짧은 문장부터 분석을 많이 할 거예요. 몇 문장? 1학년 때 2만 문장, 2학년 때 3만 문장, 3학년 때 5만 문장. 이게 제가 희망하는 거고요.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적어도 2만 문장은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분석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30.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do입니다. 이 문장에서 do는 타동사로 무엇을 하다에 해당하는 목적어로 anything 이라는 대명사를 취해 삼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would입니다. would는 기꺼이 하겠다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므로 do는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동사 원형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대명사입니다. any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뒤에 오는 형용사가 한 단어라도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을 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for a cold drink입니다. for a cold drink는 전치사, for와 명사구가 결합된 전명구입니다. for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이유나 대가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므로 이 구문은 차가운 음료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I would do anything for you. 이건 남학생들이 많이 쓰는 구문인데요. 여학생들하고 사귈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어. 달 따와 달도 따올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응용할 수 있어요. 31번이 it looks like 이것도 보면은 여기가야 it looks like that이었어요. 왜? 여기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that가 있었는데 이 that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생략을 해도 사람들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문장은 it that로 보시면 돼요. it that, it 이하는 that 이하인 looks like 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look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오감이 있죠. 눈으로 보는 거 이게 look이에요. look. 코로 냄새 맡는 거 smell이에요. 그러면 혀로 taste 맛보는 게 taste예요. 그리고 귀로 듣는 거 sound예요. 그것은 전부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을 써서 추측하는 거예요. It looks like that. 그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It is going to rain. 죄송합니다. It looks
like that. It is going to. 이때 it는 비인칭 주어예요. 일기를 나타낼 때 온도, 명암, 거리, 시간 나타낼 때 it를 쓰죠. 그 it는 번역을 안 해요. 해석을 안 해요. 그런 거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 going to be going to 뭐뭐 하려고 한다. 날씨가 하려고 한다. 뭐뭐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비가 올 것처럼 보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의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 that 빠진 거 기억하시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31.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it looks like that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을 가진 구문입니다. 여기서 that은 생략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이 표현의 용도입니다. 이 표현은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의 주어 it입니다. it은 날씨나 온도, 시간 등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 별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is going to 입니다. it's going to는 할 예정이다 혹은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예, 32번 I heard. I heard는 뭐 많이 듣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I heard 다음에 you are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빠진 걸까? 여기 that가 빠진 거죠. 3인칭에서 삼형식에서 목적절을 나타내는 that는 많이 생략을 해요. 왜 생략을 할까요? 원어민들은 그걸 생략해도 있는 것처럼 그냥 틀림없이 그냥 해석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I heard that가 빠진 거예요. that. 자, 요 주절이 I heard고요. that절이 명사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속절의 주어는 you예요. 그 다음에 are moving은 비동사 플러스 ing죠. 그러면 비동사는 조동사고요. 그 다음에 moving이 얘가 타동사, 자동사예요. 본동사예요. move는 옮긴다는 뜻이죠. 이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동사 플러스 ing가 돼서 뭐가 돼서 징, 행, 시, 제가 된 거예요. 어디로 무브하는 거예요? 뉴욕. 뉴욕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I heard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문장이 복문이죠. 왜? 여기 that절이 있잖아요. 이게 복문입니다. 근데 요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절이라 하고 뒤에 that 뒤에 나오는 것을 종속절이라 해요. 근데 이런 복문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시제 일치라는 것이 있어요. 주절의 동사하고 과거죠. 그러면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I heard you are moving 비동사 플러스 ing가 됐어요. 시제일치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시제 일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예요. 즉 어떤 경우에 시제 일치를 우리가 지키지 않냐면 습관 같은 거, 진리 같은 거, 또 하나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제 일치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are moving은 진행형, 지금 이사를 하는 중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를 진행형 혹은 현재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사하는 중이 아니고 이사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Is that right? 하는 거는 비동사가 나왔고요. That 앞에 나오는 이런 문장이 맞느냐? 이건 맞장구 치는 얘기예요. Is that right? Really? Is that right?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들어보겠습니다. 32.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heard입니다. 이 문장에서 heard는 무엇을 들었다 라는 의미의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heard의 목적어로 명사절 that이 왔는데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해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의 시제입니다.
that 절의 주어는 you이고 동사의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시제 일치입니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형인 heard인데 that 절의 동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문법적으로 시제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문장은 시제 일치가 맞지 않지만 사실 시제 일치를 맞출 필요가 없어서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시제 일치 규칙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시제 일치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진리 같은 거, 습관 같은 것도 시제 일치를 맞추지 않죠. 자, 33번. Is this the ring you were looking for? 자, is this 이게 비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의문문이에요. 이런 그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야. Is this the ring? 이것이 ring입니까? 이게 더라는 게 나오면요. 단어의 명사가 나오거든요. 단어 명사 앞뒤로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예요. 근데 you가 나와서 you 이거 주어잖아. You were looking for 이게 주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절이 나온 거죠. 그 단어의 명사 뒤에 어떤 절이 나왔냐면은 여기 형용사절이 나온 거예요. 형용사절 관계 대명사면 관계 부사죠. 앞에가 ring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물을 나타내는 which나 that 같은 관계 대명사가 빠진 거예요. 왜 빠졌어요? 이 you were looking for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는 즉 목적적 관계 대명사일 때는 그 관계 대명사 그를 접속사를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hat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you were looking for의 이 for가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는 반드시 누구를 데려놔야 돼요. 명사를 데려놔야 돼요. 근데 명사가 어디 갔어? 얘가 앞에 여기 나갔던 거야. that로. 근데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죠. 그 정도를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들어보겠습니다. 33.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ice입니다. 이 문장에서 ice라는 비동사는 이 형식 일반 의문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e ring입니다. the ring은 명사인데 그 뒤에 you were라는 문장이 와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 오는 문장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관계대명사절의 특징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은 생략된 관계대명사 that 이하의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불완전하다의 의미입니다.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중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for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34번 들어가겠습니다. 34는 How much did you pay for that이죠. 여기서 봐야 될 건 pay라는 동사예요. pay. 이 pay는요.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보통 pay for 그러면은 요것은 자동사로 그냥 지불하다 이런 뜻이고요. pay가 타동사로 쓰이면은 pay 얼마 그리고 for 이렇게 나가요. 이게 비슷하죠?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어요. 왜냐면은 이 how much가 이 뒤에 money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이거든요. 이 명사인데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뒤에 여기 pay에 목적어였는데 앞으로 이렇게 도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ay가 타동사로 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동사로 저희들이 했는데 요거는 오타니까 요 부분을 요 부분으로 바로 잡습니다. how much라고 하는 거 how much는 이 뒤에 money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how much money 이런 말이 how much로 줄어든 거예요. 왜 생략을 했냐면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굳어버렸어요. How much 그러면은 대본 뒤에 money가 생략된 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did는 요건 의문문 만드는 조동사죠. do, does, did 같은 것이 사용됐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없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pay라는 동사입니다. pay는 이 문장에서와 같이 타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pay for라는 자동사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타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좌측 분석에는 pay for 자동사로 분석했는데 오타이며 이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w much입니다. how much는 얼마나라는 의미를 가지며 뒤에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생략된 부분입니다. 이 문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는 how much money라는 의미입니다. money는 너무 당연해서 보통 생략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did입니다. 문장에 있는 did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나온 조동사입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더 자세한 개념은 교재나 동영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예, 의문문을 만드는 건 저희들 몇 번 했죠. 문법에서 하고 50에서 하고 배제기사 하고 여러 번 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How do you open this door? 이때 how도 의문사예요. 그죠? 요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의문문 나왔어요. 의문문 만드는 do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 open이 나왔어요. open은 타동사죠. 뭐뭇을 열다. 그 뒤에 do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how는 부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how do you open this door는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35.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open입니다. 이 문장은 open이라는 타동사가 3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의문사 how입니다. 문장 맨 앞에 있는 how는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부사로 방법을 질문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do입니다. 문장에 있는 do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조동사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open의 목적어입니다. open이 목적어로 door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open 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w do you format the disk? 디스크를 어떻게 포맷하나요? 또는 How do you know he is a cop? 그가 경찰관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와 같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 36번 I can't stop ing. 요건요 관용구예요. I can't stop ing는 이 ing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할 때 I can't stop complaining. 우리가 많이 이걸 I cannot stop loving you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this thing.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멈출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can't stop ing는 관용구예요. 죄송해요. 관용구예요. ing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complaining을 멈출 수가 없다.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about this thing. 이 머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36.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stop입니다. 이 문장에서 stop은 3형식 문장을 만드는 타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can't stoping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구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complaining은 불평하다 라는 의미의 동명사로 stop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명사의 성질입니다. complaining은 준동사인 동명사이지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complaining의 목적어입니다. complaining은 자동사이므로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고 대신 about this thing 이라는 부사구가 왔습니다. 혹은 complaining about을 동사구로 보고 this thing을 그 동사구의 목적어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건요.
자, 그 37번. We are very sorry for all the trouble we've caused you. We are very sorry. 그죠? 그리고 so we are very sorry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for가 나와서 for가 전치사예요. 명사 나와죠? 명사 all the trouble 모든 트러블에 대해서 미안하대요. sorry가 나오고 그 뒤에 for가 나오잖아요. sorry 하는 이유죠. 근데 이 trouble이라고 하는 게 앞에 더가 있죠. 정관사가 있죠. 그러니까 단어의 명사예요. 단어 명사 앞뒤로 누가 나와요? 여기 뒤에는 형용사절이 나왔어요. We've caused you. 그죠? 자, 그 정도 하고 들어볼게요. 37.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A래입니다. 이 문장에서 A라는 비동사는 주로 이 형식 문장을 만듭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보어 sorry입니다. sorry는 미안한이라는 의미의 보어입니다. sorry for는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sorry for all the trouble입니다. 이 표현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e와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the 뒤에는 trouble이라는 명사가 오는데 그 뒤에 we've caused you라는 문장이 와서 troubl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불완전하다의 의미입니다. 관계 대명사절은 불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 원래는 we've caused you the trouble 이라는 문장에서 the trouble이 빠져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이 that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that가 있는 거예요. We are very sorry for all the trouble that we've caused you. 당신에게 원인을 제공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면 되겠고요. 30번 How long will it take to fix it? 예, 의문사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How long? 이 how long은 얼마나 오래냐는 거죠. 그래서 will 주동사 나왔고요. it 시간을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가 나왔어요. take 얼마나 걸리느냐? to fix it. 이 take는 타동사예요. 그죠? 원래 how long은 원학은 how long time의 의미예요. How long time. 그래서 타임을 이제 수식하는 애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How long time의 의미지만 영어에서는 how long time이라고는 절대 안 써요. 그냥 how long만 씁니다. how long time이 tak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근데 will it take? it는 주어고요. 이게 비인칭 주어예요. 거리, 시간 같은 거 나타날 때 비인칭 주어를 쓰죠. 얼마나 걸립니까? 뭐뭐 하는데 to fix it. 이것을 고치는데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시간으로 봐도 되고요. it 투용법으로 봐도 돼요. it는 가주어고 to가 진주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it will take 얼마나 걸리느냐 to fix 하는데 it를 가주어로 보면 이것을 고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들어볼게요. 38.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w long입니다. 이 문장은 how long으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will입니다. will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주어 it입니다. 여기서 it은 진짜 주어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 자리를 채워주는 가주어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to fix입니다. to fix는 진짜 주어인 진주어입니다. fix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it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어떤 행동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의문문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이 문장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Boston? 보스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또는 How long will it take to complete this course? 이 과정을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틀을 비인칭 주어로 봐도 39. 좋고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it to를 봐도 같은 의미가 돼요. 자, 39번 들어가겠습니다. What a mess군요. What a mess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은 what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how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what가 나오면 뒤에는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주로 what a 명사, how가 나오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여기서는 what a가 됐군요. What a mess. 얼마나 지저분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워낙 문장은 what a mess 그 뒤에 뭐가 있냐면 it is가 있었어요. What a mess it is. 근데 감탄문은 빠르게 감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t is를 생략하고 말합니다. What a mess. 얼마나 지저분하냐 이런 거죠. What happened here. 여기 what는 주어예요. 의문사로 만드는 의문문 가운데 의문사가 나오고 비동사, 조동사, does, did가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는 경우 있죠. 그렇지 않고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도 있어요. 이 두째 번에 나온 것이 주어가 의문사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까? 이게 된 거죠. 보겠습니다. 9.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감탄문입니다. 명사를 감탄할 때는 what a로 시작하고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할 때는 how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감탄문의 생략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 what a mess it is 였는데 뒤에 있는 it is가 생략되면서 what a mess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감탄문의 특징입니다. 감탄문은 사람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맥상 알 수 있는 주어와 동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what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what은 무슨 일이라는 의미의 주어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와 부사입니다. 문장의 동사인 happened는 자동사이며 here는 여기서라는 뜻의 장소 부사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met 대신 다른 명사를 넣어서 다양한 감탄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at a man! 정말 멋진 남자다. 또는 What a husband! 정말 멋진 남편이다.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a boy라는 것도 많이 써요. What a boy, what a girl도 많이 씁니다. What a girl, what a boy도 감탄문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잘했다, 너무나 멋지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